네, 최전방에서 시장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분들은 오늘 장을 어떻게 봤고 내일을 어떻게 전망하는지 들어보는 시간이죠. 라스트 콜 시작할게요. 네, 오늘은 새롭게 인사드리는 분입니다. 신한투자증권 리서치본부 노동길 연구위원 전화 연결돼 있네요. 안녕하세요, 위원님. 네, 안녕하십니까. 연길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오늘부터 좀 전략 잘 부탁드리고요. 먼저 오늘 시장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정말 전통적으로 좀 약세장이라 불리는 9월장 어김없이 좀 하락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. 특히 좀 반도체발 쇼크가 시장을 눌렀던 것 같은데 연구위원님은 오늘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? 예, 오늘 금일 시장은 언급해 주셨던 대로 대내 불확실성에 따라서 이 코스피, 코스닥 모두 약세에 마감했습니다. 1.4%, 1.5% 낙폭을 좀 기록을 해줬습니다. 이 원인은 언급을 해주셨던 대로 미국의 중국 반도체 장비 규제 가장 좀 뚜렷하게 악영향을 좀 미쳤는데요. 특히나 중국으로 반도체 장비 수출을 규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. 사실은 새로운 내용들은 아니었습니다. 바이든 행정부 당시에도 이 반도체 기업들은 해당 조치가 있을 거다라는 우려감들이 좀 있었는데 한국 기업들은 다행히도 좀 제외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. 규제가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다시 현실화될 것이다라는 우려감들 때문에 금일 삼성전자, SK하이닉스 각각 2.7%, 그리고 4.7% 하락하면서 이 국내 주식시장 전반의 약세를 견인했습니다. 이에 앞서서 반도체 기업들은 또 이슈가 있는데요.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주식시장도 반도체 그리고 성장주 위주로 약세를 보였던 바가 있습니다. 바로 이 중국의 알리바바의 자체 반도체 생산 계획,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부분의 매출 성장률이 빠르게 확대가 되다 보니까 현재 자급에 대한 경계감이 같이 부상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. 이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밸류체인 자체가 미국과 연계가 강한 만큼 이 미국 기술주들의 약세가 국내 주식시장, 특히 금일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반도체 기업 전반에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. 우호적인 변수를 하나 들어보자라고 한다면 이 방산 그리고 조선 등 산업재 섹터의 강세를 좀 들 수 있겠는데요. 특히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기업들의 주가가 대략 3.7%, 그리고 하나오션 4.4%,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들도 2%의 상승세들을 보여줬습니다. 이 표면적 이유로 들 수 있는 것들은 당연히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평화회담이 잘 전개가 되고 있지는 않는 것처럼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. 특히나 중국의 정승절에 대해서 60여 년 만에 북한과 중국, 러시아 수반이 한자리에 모이는 거인데요. 그렇다 보니까 상당 부분 대탕트 이후로 처음 있었던 이슈이다 보니 상당 부분 여기에 대한 우려감들이 같이 전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이에 더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들은 대미 수출이 9월 1일 발표됐었던 8월 수출이 많이 약화가 됐습니다. 아무래도 가장 많이 약화된 거는 철강이라든지 그리고 가전 같은 관세 직격탄을 받을 수 있는 품목들이었는데요. 이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라는 우려감들이 전반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. 이런 부분들이 왜 산업재에 긍정적이냐면 매크로 영향력들을 좀 덜 민감할 수 있겠고 또 수요가 상당 부분 강하기 때문에 이 관세의 이 소비자에 대한 전가력 또한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이 향후 관세가 문제가 된다면 결국에 시장의 무게중심은 이 관세를 회피할 수 있는 산업재 섹터에 집중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. 이 내일 주식시장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우선 금일 이 미국 시장의 흐름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. 다만 미국 시장 같은 경우들은 현물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휴장에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는 선물 시장을 통해서 이 주가에 대한 흐름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이 반도체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약화가 전개될지에 대한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. 이미 올해 초에 딥시크의 출현 이후에 미국과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의 한 차례 약세를 경험했던 바가 있습니다. 대략 1개분기 정도 전개가 됐었는데 그때 당시처럼 이번이 길게 갈지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 이 금일도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상의 약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상대적으로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부상을 하게 되면 이 미국의 기업들의 약세는 좀 더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금일 이 나스닥 선물 가격 자체가 약보합으로 출발했던 만큼 이 엔비디아 중심의 반도체 기업들이 어떤 성과를 보여줄지가 이번 주에 가장 좀 중요해 보입니다. 당장 확인이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입니다. 다만 우호적으로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고 또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투자 사이클도 뚜렷하게 전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
올해 1월 말부터 전개됐었던 미국 기술주의 전반적인 약세는 반복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기대 심리가 존재합니다. 두 번째로는 금주 후반부에 예정되었던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. 지표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가격에 반영되기가 좀 어렵고 일주일 정도는 횡보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. 만약에 8월 데이터가 급격히 악화될 경우에는 주식시장 투자자들이 우호적으로 보진 않겠지만 다만 9월 및 올해 세 차례 남아있는 FOMC 때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들이 동시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추세적인 주가의 재정지는 아닐 것 같다라는 기대치를 갖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국내 정당의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된 입장 변화가 금일 장중에 좀 있었는데요.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에 주가의 상승 속도가 누그러지는 와중에 이런 변동을 어떻게 제어될지 여부에 이번 주에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. 이번 주는 대체로 관망 심리가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네.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좀 외부 리스크가 반도체 전반적인 섹터를 눌렀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내일장 이번 주 내내 그 미국발, 중국발 여파가 어느 정도 지속되는지 좀 한 주 가까이 확인을 해봐야겠다라는 의견 주셨고요. 그런 가운데 국내 정당에서 좀 양도세 관련한 기준이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확인해보자는 의견까지 좀 덧붙여 주셨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연구위원과 전화 연결해봤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